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좋아도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뭐 큰 조정도 없이 살짝의 조정도 없이 연일 오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계속 가는 걸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종목으로 들어보고 시장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엔캠 보겠습니다. 리튬이온 사업 진출 소식 때문에 오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장중에는 9% 넘게 올랐어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과연 두 분의 엔캠을 향한 투자 의견은 O일지 X일지 확인해 볼게요. OX 나뉘어줬는데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추진 소식 때문에 오늘 올랐잖아요. 이게 어제 시외에서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네. 이미 굉장히 몸이 건조하시네요. 네. 뭐 죄송합니다. 네. 이미 좀 나왔었던 뉴스들이고 그래서 시세가 한번 3월 말 4월 초에 한번 시세가 연출되고 나서 지금 뭐 후속 뉴스가 나오면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무 기업 죄송합니다. 기업이 쉽게 네. 진출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혹은 해외 공장 진출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실적이 나온지 안 나온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자이글이라는 기업도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EV 첨단 소재도 오늘 엄청나게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본다라면 지금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직 바닥권에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뉴스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뉴스에 의해서의 움직임이라면 저는 오히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좀 비중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진출 이야기 그리고 공장 건설 이야기가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진출이 이렇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창희 대표는 X를 주셨는데 반대로 이건희 부장님은 O예요. 네.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네. 추세냐면 이 회사가 이제 뭐 20년부터 매출 추세를 보면 한 1,300억 정도 하던 회사가 이제 작년에는 5,098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차치하고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 이제 방향성이죠. 이제 성장을 얼만큼 해낼 수 있느냐라는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지금 뭐 물론 조지아에 공장이 이미 있고 엔캠이 그 외에 지금 텍사스에 추가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물론 이제 텍사스는 테슬라가 있는 지역이니까 뭐 테슬라라고 지금 뭐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확실한 기사는 아니고 뭐 이제 카더라 뉴스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좀 확인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양극재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양극재만 가지고 배터리 못 만듭니다. 결국에는 양극재가 있으면 뭐 전해액도 있어야 되고 분리막도 있어야 되고 동박도 있어야 되고 알루미늄박도 있어야 되고 뭐 음극재도 있어야 되겠죠.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확산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양극재라든지 일반 다른 소재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엔캠의 주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에 대한 의견 OX 나뉘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두산마켓 가겠습니다. 오버행 부담 덜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주가 여기서 조금 더 열어봐도 될지, 두산마켓의 주가가 여기까지 오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O로 일치가 됐어요. 요즘 관련해서 기계,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아니지만 뭔가 진짜 인프라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건설기계 업체. 네. 두산마켓도 네. 같이 잘 갈까요? 네, 같이 잘 갈 걸로 보고요. 일단 오버행 이슈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아직도 PBR은 1배 미만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시면 뭐 충분히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어제니까 오늘 좀 더 내려왔을 텐데 어제 한 1.1배가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죠.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북미 쪽에서 지금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미국에 돈을 안 쓸 것 같지만 지금 2021년도 11월 달에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인프라 및 일자리에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으로 지금 10년 동안 이제 1.2조 달러를 지금 쓰기로 좀 되어 있고요.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력망 교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 업체들이 미국발 수주가 작년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고, 관련해서 미국발 수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우선 바켓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중동발로도 여전히 지금 인프라 투자는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난리죠. 2차 전지 때문에 난리인 이유는 광물이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뭐 양극재가 더 많이 갔는데, 광물을 결국엔 캐려면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코드 부산 바켓이건 간에 지금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바켓 여전히 O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 오션플랜트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전 상장보다는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내에서 해상풍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오션플랜트 자체가 그 해상풍력이랑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 점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타 다른 그 해상풍력이라던가 풍력주들에 비해 주가 상승은 좀 더뎠는데, 이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좀 좋아집니까? 그런 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이라는 것이죠. SK 오션플랜트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 뭐랄까요. 지금 풍력 시장은 해상 풍력으로 가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그 지지대 역할을 한 제품에 대해서 SK 오션플랜트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SK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주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풍력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가 좀 고점 갱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SK 오션플랜트도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온 것이라서, 거래소 이전 상장 부분들 관련된 이슈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전 충분히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건희 부장님도 그러면 이전 상장의 포커스가 아니라 SK 오션플랜트 자체 모멘텀 보신 거예요? 그렇죠. 자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삼강 MNT가 이제 SK 인수가 된 건데, 결국에는 뭐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가야지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하부 구조이라는 게 엄청 크고 무거운 산업이기 때문에 현지 공장들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매출이 올라왔던 거는 대부분 대만 쪽 사이트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대만으로 보내는 정도였는데, 이 정도 배를 타고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까지 간다든지 하기에는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됐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현지화 전략을 취하려면 대기업이 인수해서 결국엔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본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어요. 10분만 더 버티면은 장이 마감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과연 두 분이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지 볼게요. 에너지, 결국 신재생 두 분 다 에너지네요. 그리고 두 분 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귀찮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약간 좀. 예. 또 솔직한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에 한번 초점 맞춰서 저희가 두 종목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던데, CS 윈드와 GI텍이에요. 제가 많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게 CS 윈드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GI텍은 없었어요. 네. 뭐 GI텍도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라든지 네.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주가 자체도 뭐 계속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뭐 SK든 삼성이든 LG든 계속해서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엊그저께죠? 어저께인가요?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빨리 미국 공장을 더 증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산보다는 국내 제품들, 국내 기업사들의 제품을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GI텍은 상당히 대부분 우리나라 3사 모두 다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매출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매출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장비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익성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용 장비 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수소 관련된 에너지 섹터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GI텍은 지금 충분히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일단은 4,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6,000원, 손절가 4,800원. 진짜 이 모든 테마가 다 한 번씩 주목받았는데 수소 테마는 특히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종목별로는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네. 비나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간 빛을 보겠다. 그리고 GI텍은 수소뿐만 아니라 또 신재생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6,000원 보겠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들은 종목이 그거였어요. CS윈드랑 하나솔루션. 저희 시청자분들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좀 달라도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2주 전부터 말하고 다녀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말하고 여기서 많이 다니셨죠. 말해서 네. 근데 이제 뭐 폭력이랑 결국엔 신재생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초창기 상승할 때도 매매를 해봤지만 네. 사실 한 2년하고 4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오래 쉬네요. 네, 오래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를 보면 그 사이에 변동은 좀 있었지만 지금도 CS윈드 8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왜냐하면 8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물량들이 좀 정리,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풍력이나 태양광 여전히 다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지금 에너지의 확대, 뭐 전력망의 확충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국엔 전기를 그걸 뭘로 만들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대체하고 있는 뭐 LNG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석탄 발전은 이제 없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대하는 결국에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또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 나오게 되는 게 결국에는 뭐 ESS라든지 수소인데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러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 관련된 것들도 같이 성장하려면 지금 이제 막 인프라 투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금 동부해안 쪽에 하고 있는데 CS윈드 미국 공장도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도 완료가 조만간에 될 거고요. 그 사이에는 지금 포르투갈 사이트에서 이거를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풍력 타워 1위 업체죠. 그래서 지금 해상 풍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CS윈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워 하나가 웬만한 빌딩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대관령에서 보는 그런 풍력 타워는 아마 해상 풍력으로 비교하시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주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 이제 동부 해안 해상 풍력 타워를 지속적으로 수주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기존에는 이제 덴마크 업체인 베리타스랑 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미국에 진출하면서 GE와 같이 협력해서 지금 동부 해안에 짓고 있습니다. 그럼 GE와 같이 또 이제 IRA 관련된 보조금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게 되면 보조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라는 그런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게 만약에 확정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모멘텀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좀 중장기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가 7만 원입니다. CS윈드까지 들어봤어요.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은 공통적으로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었고요. 현재 코스피는 보합안에서 빨간불을 간신히 켜고 있습니다. 2,573.19포인트. 코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어제 하락을 하루 만에 끊어내나 했는데 오늘도 소폭의 약세 파란불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908.65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효과 눈에 띄는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유창희 대표? 오늘 비철금속이라든지 네. 뭐 히토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구산업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구산업은 구리 가격 상승, 구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기업이죠. 특히 뭐 전력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면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준 거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비철금속이
그냥 비철금속만 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랑 묶일 수 있는 거,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히토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요즘 주가 흐름이 연일 급등으로 나와줬는데 오늘장에서도 20% 넘게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소외받았던 극심하게 소외를 받았죠. 이제 분리막 관련된 기업인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오늘 한 10% 지금 올랐는데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2차 전지는 양극재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분리막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 중국산 분리막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이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뭐 사실은 좀 사기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랜만에 한번 봤습니다. 10% 넘게 올랐어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 막판에 변동성이 큰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연일 급등하면서 상한가까지도 보여줬던 EV 첨단 소재, 오늘도 장 초반에 쏘아 올렸었는데 오후장에는 쭉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 구간 15%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11,65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엠폭스 관련주로 움직였던 진 매트릭스의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는 살짝 쉬어가려고 하는 움직임, 현 구간 10% 넘게 내리면서 5,91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연일 상승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언제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올까 좀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불나방처럼 뛰어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꼭 이렇게 연일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던가 혹은 내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그러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동시호가 코스피에서는 오늘장 기관 투자자들의 홀로 매수가 나와줬지만 강력한 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수 상승 좀 더디고 있고요. 대형주들의 움직임보다는 중소형 단에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연일 계속 부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은 사실 지수가 종목이 많이 하락해도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2차 전지 내에서는 시속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르지도 않고 다 같이 밀리지도 않고 종목별 장세 나타납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